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건설 플랜트는 우리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출 효자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평가 모델에 따라서 측정을 해봤더니 세계 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강국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한국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참 만만치 않다고요. 예, 한국이 일반적 개념에서 이제 인터넷 강국,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이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IT 산업에 대한 어떤 지난 정부에서 기대도 컸댔고, 투자도 많이 했댔고.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IT 산업은 세계 19위입니다. 상당히 낮은 어떤 수치로 떨어졌죠. 한때 세계 2위까지 갔댔는데 현 정부 들어서 정통부가 없어지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하면서 상당히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상당히 그 수준이 낮을 걸로 예상을 했던 어떤 건설 부분, 이쪽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했더니까 상당히 세계 9위 수준까지 올라갔고 상당히 비약 발전을 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건설 산업은 7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중동에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화를 시켰고 건설 시장 자체가 좀 현대화되는 어떤 그런 발판이 마련돼 갖고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의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초인류 수준까지 가지 않았느냐. 지금 세계의 두바이를 비롯해서 이제 동아시아 이쪽에 300m 이상의 고층 건물을 따져본다면은 한국 기업이 진출을 해서 지은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이 그 정도로 많은 성장을 하고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네. 과연 어느 정도 될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량적 수치가 기대가 됐던데 지금까지 이런 조사가 없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이제 우리나라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소와 같이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 평가 모델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델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결과 2011년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평가 대상국 중에서 20개국을 기준으로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9위를 했으니까 상당히 비약적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평가를 한 게 없었느냐? 물론 이런 식의 평가 모델을 갖고 평가를 한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건설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갖고 선진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설계 수준, 시공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비로소 정량적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객관적 평가 자료를 갖고 이번에 평가에 임했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건설 산업을 끌고 가고 앞으로 이제 발전 시기는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설 산업의 세계 경쟁력이 9위나 된다고 하니까요.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들로 평가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예,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지표라고 하죠. 이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국가 단위와 기업 단위죠. 먼저 이제 국가 단위 쪽에서는 건설 인프라, 건설을 하는 인프라 경쟁력 이게 얼마나 되느냐는 이런 평가 지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건설 기업 역량 평가 지표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이번에 그게 했는데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 지표는 되게 중요하죠. 이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나라의 건설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두 번째로는 건설 시장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세 번째로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건설 시장이 얼마나 안정화가 돼 있느냐. 또 한 것은 이제 네 번째로는 건설 시장의 건설 리스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국가 단위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모델로 돼 있어서 이건 이제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 기반으로 하는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서 그 나라의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먼저 하나 평가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죠. 개별 기업에 대해서 건설 기업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평가 지표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시공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는 설계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세 번째로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런 것들을 해갖고 개별 기업의 건설을 하는 기업들의 경쟁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객관성 있게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청 자료나 국제 투명성 기구 또 ENR 잡지입니다. 엔지니어링 뉴스 레코드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잡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잡지 등에서 나온 각종 자료와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정량적 자료를 해갖고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평가 모델을 갖고 이번에 순위를 집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장 궁금한 것이 이 평가 항목으로 이 국가 간의 비교, 이 순위 경쟁이 어땠을까 궁금하거든요. 국가 간 순위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제 아까 9위를 했다고 하는데 1위는 어디고 궁금할 텐데 네. 아까 제가 20개 나라인데 22개 나라를 갖고 이번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22개국을 갖고 선정을 해서 평가를 했더니까 종합평가에서는 미국이 1위를 하고 중국이 2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9위로 찍게 됐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나라를 보면 3위는 이탈리아가 차지를 했고요. 4위 영국, 5위 독일, 6위는 프랑스, 7위는 네덜란드, 8위는 호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역시 건설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렇게 했는데 이웃인 일본 같은 경우는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종합평가입니다. 종합평가는 아까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인프라와 개별 기업에 대한 두 개를 합산한 거고요. 세부 지표를 갖고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먼저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 지표 쪽에서는 요것도 이제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인데 여기서엔 한국이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종합평가보다는 약간 낮은 쪽이죠. 여기에는 이제 미국, 중국에 이어서 가운데가 일본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3위를 일본이 차지하고요. 4위가 호주, 캐나다, 인도. 인도나 이제 중국이 이런 쪽에 높이 성적을 나는 것은 시장 규모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술력보다는요.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쪽이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 항목으로 보면은요. 한국의 평가 지수를 분석해 보면 건설 시장 성장률하고 건설 리스크에서는 7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되게 성장률과 리스크 쪽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는데 단지 이제 시장 규모 아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좁죠. 건설 규모하고 건설 시장의 안정성은 12위와 17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안정성이 17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게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건설 회사가 건설 시장에서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시장 안정성은 22개국에서 17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하위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업 역량 평가를 본다면 이것도 이제 미국 1위고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탈리아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요것도 12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은 건설 부패 인식과 같은 어떤 시장 안정성 여기서 좀 많이 떨어졌고 특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설계에 대한 생산성 이게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설계 기술 경쟁력은 상당히 하위권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은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서 한국 사회의 설계에 관련된 어떤 이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은 가격 경쟁력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 잠깐 저가에 많이 이제 시공사가 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세계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있는 걸로 평가가 됐고요. 네. 두 번째 시공사의 시공 경쟁력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계 12위 수준이니까 이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이 성적을 다 까먹게 된다면은 가격 경쟁력이 3위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경쟁력입니다. 설계 경쟁력은 22개의 국가 중에서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제일 그 낮은 정도의 수준에 차지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해서 이 설계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서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건설 시장이 크게 된 어떤 계기 자체가 중동에서부터 컸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나갈 때 설계 시장이 나간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제 시공 쪽에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엔지니어링 쪽이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어떤 설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는 그걸 시공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건설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도 역시 이제 이 시공의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시공의 능력 이런 쪽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능력이나 CM에 관련된 능력 특히 요즘에는 이제 설계에 해당하는 중에서 이제 감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감리 얘기 들어봤어요. 네. CM.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입니다. 전반적인 공사 현장을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는 이런 어떤 CM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선진국하고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설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시장과 아직까지 상당히 격차가 있는데 이런 쪽이 올려야지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이 뒷받침이 돼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공의 경쟁력이 아무리 좋아도 세계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갖고 물론 정부에서도 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이거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 말에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향후에 뭐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더불어서 평가 결과를 갖고 향후 대책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특히 설계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설계 시장을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하고, 설계 시장의 어떤 기술력을 키워갖고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는 쪽에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게 아닌가. 이게 앞으로 건설 시장에서 우리가 향후 나가야 될 근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안정성과 설계 경쟁력의 하위권이라는 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계왕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